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직접 겪었던 기괴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금기된 장소를 함부로 침범하거나 망자를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준 경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제 고향인 경주의 한 시골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을 끝자락에는 낡은 목조 주택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강노인이라는 분이었죠. 강노인은 몸집이 왜소하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인상이 굉장히 험악하고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웃들과는 거의 왕래도 하지 않은 채 자기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던 분이었죠. 우리 같은 동네 꼬마들은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혹여나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숨을 죽이고 뛰어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노인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근처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이상한 악취가 난다고 수군거렸죠. 결국 이장님이 마을 장정들을 모아 굳게 닫힌 집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훔쳐 듣기로는 강노인이 워낙 연세가 많으셨으니 주무시다가 편안히 돌아가셨거나 지병 때문이었을 거라고들 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며칠이 지난 상태라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고 하더군요. 장례를 치른 뒤 마을 어른들은 강노인의 집착이 강했던 성격 탓에 원혼이 집을 떠나지 못할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강노인이 누워 죽었다는 침대를 마을 공터로 가져가 불태워버렸죠. 일종의 살풀이이자 퇴마의식이었던 셈입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은 완전히 버려진 폐가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꼬마였던 저희는 어느덧 18살 혈기 왕성한 고등학생이 되었죠. 지난 10년 동안 그 집은 우리에게 일종의 성역이자 금지된 장소였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끝을 지날 때마다 흉측하게 변해가는 그 폐가를 보며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어른들이 했던 경고가 박혀 있었습니다. 강노인네 집 근처엔 얼씬도 마라. 그 노인네 귀신이 보통 독한 게 아니야.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밤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저를 포함한 친구 5명이 마을 정제 모여 앉아 기타를 치고 노닥거리다가 이야기가 뜸해질 무렵 제 제일 친한 친구인 민수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네 마을 끝 강노인네 집 진짜 귀신이 있을까? 민수의 말에 지난 10년간 쌓여온 괴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으스스해졌지만 평소 고집세고 겁없기로 유명했던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야, 다 헛소리야. 죽은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벌써 환생했겠다. 너네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겁쟁이들이냐? 제 도발에 민수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럼 너 오늘 밤 강노인 방에서 자고 올 수 있어. 성공하면 우리가 돈 모아서 5만 원 줄게. 당시 학생에게 5만 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친구들의 도전적인 눈빛을 보니
자존심 때문에라도 물러설 수가 없었죠. 저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 아침에 돈이나 준비해둬. 내가 거기서 코 골면서 자는 거 보여줄 테니까. 저는 손전등 하나를 챙겨 친구들을 뒤로하고 강 노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경계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부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끄럽게 울어대던 풀벌레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죠. 어둠 속에 잠긴 낡은 목조 주택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민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혼자 올라가야 한다. 해 뜨기 전까진 절대 내려오면 안 돼.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썩어가는 나무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갔습니다. 끼익 끼익. 고요한 정적 속에 계단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저를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억지로 용기를 내어 2층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덮쳐온 것은 역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릿한 악취였습니다. 손전등 빛으로 비춰본 거실은 두꺼운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는 집의 무게를 지탱하는 굵은 기둥 하나가 서 있었고 그 오른쪽으로 굳게 닫힌 방문이 보였습니다. 강노인의 방. 오늘 밤 제가 머물러야 할 곳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빛이 방 안을 비추는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거실보다 훨씬 어둡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보인 것은 낡은 목조 책상 위에 놓인 강노인의 영정사진과 유골함이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것들은 10년 동안 아무도 이 방에 발을 들이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이미 태워져 없었지만 침대가 있던 자리 바닥에는 무언가 검게 눌어붙은 듯한 커다란 얼룩이 선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냄새였습니다. 거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렬한 썩은 내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못해.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입 밖으로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큰 소리 쳤던 자신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죠. 저는 뒷걸음질로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계단 쪽을 바라보니 또 막막해졌습니다. 지금 내려가면 민수와 친구들에게 평생 비겁자라고 놀림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타협안을 찾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기둥 뒤라면 강노인의 방을 보지 않아도 되고 친구들에게는 집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기둥 뒤 먼지를 대충 털어내고 그 옆에 몸을 웅크리고 누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자정쯤 되었을까요?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 속에서 저는 기둥을 마주보고 누워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머리 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뚜둑, 뚜드드득. 나무가 뒤틀리는 듯한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왼쪽에서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소리는 정확히 제 머리 위 천장 들보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람 소리일 거야. 집이 낡아서 나는 소리겠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무언가 가루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먼지와 거미줄 그리고 작은 나무 부스러기들이 제 몸 위로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었지만 차마 눈을 뜨거나 고개를 돌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을 멈추게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툭. 무언가 액체가 제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코를 마비시킬 듯한 지독한 악취가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두었던 손전등을 낚아채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빛을 천장 쪽으로 비추었습니다. 빛이 닿은 곳에 있던 건 낡은 석가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매달린 채 제 얼굴 바로 위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퉁퉁 불어 터진 두 발이었습니다. 검은색 낡은 반바지를 입은 그 다리는 공중에 뜬 채 제 코앞에서 앞뒤로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빛을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다리를 지나 몸통을 지나 마침내 그 시선의 끝에 닿았을 때 저는 제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방금 영정사진에서 보았던 강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보라색으로 부어올라 터져 있었고 혀는 길게 뽑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릅뜬 두 눈은 기둥 뒤에 숨어있던 저를 정확히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내 집에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저는 정신없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발이 스텝에 꼬여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집을 빠져나와 마을 정자로 달려갔습니다. 정자에 앉아있던 친구들은 피투성이가 되어 달려온 저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왔습니다.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민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덜덜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그 방이 아니야. 그 노인네 방에서 죽은 게 아니라고. 기둥, 거실 기둥이 석가래에 매달려 있었어. 강노인 거기 매달려 죽은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며칠 동안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고를 쳤다는 소식에 이장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장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무서워서 방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거실 기둥 뒤에 숨어 있었을 뿐인데 제 말을 듣던 이장님과 어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놈들아, 너희 대체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은 게냐? 강노인이 방에서 편히 죽었다고. 누가 그래? 이장님이 들려주신 10년 전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강노인은 방 안에 없었다. 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대들보에 목을 매달아 죽어 있었어. 하필 네가 누워있던 그 기둥, 바로 위 석가래 말이다. 사람들이 침대를 태운 건 시신을 내린 뒤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눕혀두었던 침대에 피와 오물이 너무 많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이 침대를 태우는 걸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방에서 누워 죽었나 보다 라고 지레짐작해 소문을 냈던 것이죠. 저는 10년 동안 잘못된 소문만 믿고 귀신을 피하겠다고 도망친 곳이 하필이면 그가 생을 마감한 그 자리 바로 밑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폐가를 찾거나 망자를 시험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고 숨은 그 자리가 누군가에겐 가장 처절한 마지막 장소였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오늘 밤은 뒤를 조심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